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과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ropa, comida y techo라고 되어 있는데요. ropa는 옷이고 comida는 음식, 그리고 techo는 지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결국에 의식주를 나타낸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목표는요. 식당, 네, 아무래도 음식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미래 시제,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르아 동사 원형으로 현재 동사로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예 딱 미래 동사라는 그 어미 변화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아르, 에르, 이르 동사가 제각각이었던 현재 동사와는 달리 미래 동사는 아르, 에르, 이르 형태는 그대로 두고 공통된 어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간목과 직목이 함께 쓰였을 때의 모습을 한번 그 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pediré, 주문할 거예요 라고 바로 미래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중간에 보시는 대로 미래 동사의 어미 변화는 플러스를 해준다라는 거, 즉 아르, 에르, 이르 동사 원형 뒤에 에, 아스, 아, 에모스, 에이스, 안을 붙여주게 됩니다. 네, 이게 특이한 사항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분만 암기를 해주게 되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따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스, 아, 에모스, 에이스, 안. 좋아요. 그래서 에모스에만 악센트 표시가 없고요. 나머지에는 다 악센트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동사가 pediré라고 되어 있는데요. pedir까지가 동사 원형인 거 우리 알고 계시죠? 주문하다라는 뜻인데 pediré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누가 되는 거죠? 그쵸? 주어는 내가 되고요. 내가 주문할 것이다. Una carne asada. 까르네는 고기이고 아사다는 구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까르네 아사다는 약간 아르헨티나 정도 그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바베큐 구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pedir 동사가 이렇게 미래 시제가 됐을 때 우리가 배웠던 어미 변화대로 추가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pediré, pedirás, pedirá, pediremos, pediréis, pedirán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미래 동사는 이렇게 어미 변화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한 번씩만 더 따라해 보실 건데 이번에는 통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스, 아, 에모스, 에이스, 안 해보실까요? 좋아요. 잘해주셨고요. 자, 미래 동사 벌써 우리 하나 목표를 클리어 했네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면 como la quiere, 어떻게 그것을 원하시나요? muy hecha, 네, 아주 익혀드릴까요? o 또는 poco hecha, 조금 익혀드릴까요? 즉, la라고 받는 것이 앞문장에 나왔던 la carne asada, 구운 고기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웰던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레어로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을 스페인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고기의 굽기는요, 스페인과 또 멕시코가 대표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 중남미,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쓰는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문에서 나왔듯이 muy hecho는 well done, 네, 아주 잘 익힌 거고요. al punto라는 표현은 medium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punto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점까지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poco hecho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익힌 거니까 rare라는 표현이 되겠죠. 더불어서 아래의 또 다른 표현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면 일단 muy hecho를 중남미에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한다고 나와 있죠. bien cocido, 네, 잘 요리된 이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edium은 no muy hecho, 아주 많이 익히지는 말아라 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termino medio라는 표현으로 medio가 절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uelta y vuelta, 네, vuelta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 뒤집어주면 네, 고기가 완전히 익지는 않고 좀 레어로 알맞게 네,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oco cocido, 네, poco hecho처럼 조금 요리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페인 현지나 중남미 현지에 가서 고기는 꼭 한번 그래도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웨이터가 우리에게 como la quiere,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우리가 원하는 굽기 정도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quiere algo más, 네, 계속해서 주제가 우리 목표에서 식당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주문받고 하는 내용들이 네, 등장을 많이 해주고 있죠. quiere, 원하시나요? algo más, 다른 거 더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ienen el periódico de ayer, 네, 그랬더니 어제자 신문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중간에 봐주시면 알고 라는 거는 결국에 영어로서는 something, 어느 것, 무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mas는 네, 영어의 more, 더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quiere 동사를 생략하고 그냥 algo más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algo más, 네, 다른 거 더 뭐 없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시제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제라기보다는 약간 시간, 네, 기간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표현들부터 보자면 중간에 있는 hoy, 오늘이라는 뜻이고요. 어제는 ayer, 내일은 mañana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저께, 그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앞선 날이라고 해서 ante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라는 표현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pasado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 pasado라는 표현은 지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난 날이에요. 즉 내일이 지난 날이라서 모레로 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게 네, 좀 독특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ante ayer, 그제, 그리고 pasado mañana, 네, 모레라는 표현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장에서는 de acuerdo, 동의합니다. se lo traigo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간접 목적격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진 아이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간목 6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됐었나요? 네, 텔레, 노스, 오스, 레스 이렇게 6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쵸? 직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직목의 6가지 인칭 변화는 또 어떻게 됐나요?
그쵸? 메떼, 롤라, 노스, 오스, 로스, 라스.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간목과 직목이 함께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원래 레가 지금 세로 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즉, 한 문장에 간목과 직목이 둘 다 등장을 하는데, 간목과 직목 모두 3인칭으로 사용이 되면, 그러면 둘 다 엘레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레, 레스, 롤라, 로스, 라스. 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둘 다 엘레로 시작하니까 어떤 게 간목이고 어떤 게 직목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간목을 철자를 아예 S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진 게 간목이라고 확실히 정하자라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간목과 직목이 모두 3인칭으로 한 문장에 등장을 했을 때에는 앞에 나와 있는 간목을 S로 철자를 바꿔주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로 뜨라이고, 뜨라이고라는 동사는 뜨라에르 동사가 원형인데요. 오로 끝났기 때문에 주어가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에게 그것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레가 사용이 됐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예시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난 그에게, 근데 그가 호세라네요. 그것을 쓸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쓸 거야 미래 표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악센트 표시 들어가 줘야 하겠네요. 여기에. 그쵸? 그래서 미래 표현으로 난 그에게 그것을 쓸 거야 라고 하는데 원래 그에게 라고 하면은 간목 중에서 3인칭 단수 레를 사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레 써주고 그것을 네,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여성 명사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 네, 뭐 아무래도 라 까르타 편지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렐라 에스크리비레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3인칭이네. 레랑 라 둘 다 3인칭이네. 그러면 앞에 간목을 S로, 네, S로 철자를 바꿔줘야 되지. 라고 해서 결국에 완성되는 문장이 셀라 에스크리비레 라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간목과 직목이 함께 쓰일 때는 반드시 둘 다 3인칭일 때 간목을 S로 철자를 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 아쿠에르도라는 표현은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은근히 스페인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쿠에르도가 본래 동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치사 데와 묶여서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3가지 목표를 후다닥 함께 훑어보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식당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 어미 변화 어떻게 되죠? 아스, 에모스, 에이스, 안. 네, 기억해 주시고요. 간목과 직목 둘 다 3인칭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간목을 세로 변화시켜 줘야 된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화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차오!